수열의 합과 수학적 균합법. 이쪽 단원은 수원 마지막 단원이고, 본래대로라면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단원이어야 되는데, 이쪽 수능 특강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상당수가 생각보다 쉬워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 정도만 참고하면서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어. 레벨 2 기본 연습 1번. 자연수엠에 대하여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시그마 K지, AM항은 그래서 2분의 M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그마 M 플러스 1분의 AM은 따라서 2분의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문자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으면 있었겠지만 별것 없이 시그마 K 공식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400보다 작거나 큽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될 녀석도 아니고 부등식이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이라고 하면 숫자들 넣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2번. 초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48분의 5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시그마 안에 an 플러스 1분의 1을 넣어놨어. 이런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부분분수 분리라는 걸 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수열들 안에서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분수로 분리를 하는 분수 수열하고 그 다음에 등차 계차, 등비 계차 정도를 주로 시험 문제로 낸다라는 거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분분수 분리를 해줘서 쭉 시그마 나열을 하면은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이 남는 대표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숫자들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이제 초항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 3번.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타입의 문제야. 일단 시그마가 나왔는데 분수가 들어갔다라는 건 무조건 분리를 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분리되는 식이 나오니까 연산을 시킨단 말이야. 수열이든 급수가 됐든 간에 분수 형태들은 정상적으로 더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공통 부분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바로 위에 부분수 분리해서 계산했듯이 그렇게 뺄셈 형태의 묶음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줘야만 해. 그런데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알파인과 베타인이 직선과 그 다음에 유리함수 요 녀석 사이에서의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그래서 연립을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하고 알파인 베타인을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대입을 한 거야. 대입을 해놨더니 딱 보자마자 우리가 자주 봤던 그 녀석이지.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이제 8 곱하기 10분의 1까지 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 건너 하나씩 지워지는 형태여서 앞에 2개가 살고 뒤에 2개가 사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좀 귀찮게 계산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야. 4번. 초항이 3인 수열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일단 첫 번째 식은 홀수 항들끼리의 차이는 6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N-1 더하기 AEN이 5라는 건 인접한 녀석의 합이 5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열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좀 예상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열이 아니니까. 그래 놓고 A15 더하기 S15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식을 쓰고 난리를 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일단 하나씩 항들을 찾아봐 주면 돼. 일단 홀수차 항들끼리는 6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첫 항이 3이면 셋째 항은 9, 다섯째 항은 15인 걸 알 수 있지. 그럼 중간중간에 인접한 녀석들의 합이 5가 되게끔, 즉 홀수차 항과 짝수차 항을 더했을 때 5가 되게끔 만드는 수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나 마이너스 4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갈 수가 있어. 이 경우에 근데 조금 보면 알겠지만 둘둘 묶었을 때 합이 5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첫 항과 둘째 항의 합, 셋째 항과 넷째 항의 합, 다섯째 항과 여섯째 항의 합이 전부 다 합이 5가 되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제 5가 몇 묶음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A15항은 9에서 2번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14항까지는 5의 7묶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들을 풀면 되는 반면에 A15항은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홀수차항이니까 그냥 등차 수열로 몇 칸 건너가면 되는지 체크해보니까 7칸 건너가면은 A15항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15항은 45고 물어보는 질문은
2A15항 플러스 7 곱하기 5. 그래서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5번도 똑같은 방식이야. 묶어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 원래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는 단원이었는데, 얘네들도 고전적인 문제들을 낼 게 없으니까 자꾸 손을 대다 보니 오히려 조잡스럽고 이상한 형태들이 되어서 직접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게끔 돼버렸어. 지금 보면 뭐 써놓은 거는 오묘해. an 플러스 1항이 2an인 경우, 요거는 n이 홀수일 때고, an 플러스 1항이 3an 마이너스 1인 경우, 요거는 n이 짝수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첫 항서부터 추적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에다가 일단 1을 집어넣어 보면은 a는 2a1이 되겠지. n이 홀수니까. 그래서 첫 항이 1이고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니까 2라는 항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3항은 3a 1항이 되겠지. 첫 항에 3배 한 녀석이 세 번째 항이 되니까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2개씩 묶어서 보면은 초항이 3, 공비가 3인 수열이 돼. 그러니까 군수열처럼 1 더하기 3 더하기 6, 9 더하기 18 이런 식으로 해주면 묶음 단위로 3배씩이 되는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등비수열 5개의 항짜리의 등비수열로 전환을 해서 합을 계산한 거야. 6번 6번은 수열이 3칸 단위로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시그마 1부터 3까지 an이 5고 시그마 1부터 9까지 a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딱 봐도 3개 묶음 단위로 비교하라는 것인 줄 알 수 있겠지. 당연히 이제 시그마는 좀 그래도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밑에다가 직접 적어 놓았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합이 5입니다를 이용하면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의 합이 25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1항과 4항, 2항과 5항, 3항과 6항의 합이 10인 걸 아니까 첫 항부터 6항까지의 총합이 30인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A7항과 8항과 9항도 A4항에서 6항까지 합인 25랑 비교해서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모두 합치면 35가 되는 거지. 7번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왔고, 중간에 공차의 절대값을 집어넣어 놨어.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님 자유예요 라는 조건을 준 거거든. 첫 항만 사라는 조건을 주고, 다음 항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차이가 3n-2입니다 라는 조건을 줬을 때 최대를 만들려면 당연히 n 플러스 1항이 n항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열을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것조차도 직접 집어넣어 보면 되는 게 하필이면 A5항이야. 뭐 수식을 이용해서 풀기를 바라고서 냈으면 조금 더 높은 일반항을 물어봤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5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더해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최대값 라지 m은 26이 되고, 스몰 m 같은 경우에 이제 거꾸로 an 플러스 1항이 an항보다 감소하는 형태여야 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감소시켜서 마이너스 18이라는 걸 구해냈어. 뭐 이렇게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둘 사이의 차이가 2배 3n-2만큼 이렇게 해서 4칸 올라갑니다 라는 방식으로 44를 계산해도 돼. 뭐 이것도 난이도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8번 이 녀석도 퍼즐이라고 내기는 했는데 꽤 조잡스러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항, an 플러스 1항, an 플러스 2항이 a2항, a3항, a4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런 조건을 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n에다 3을 집어넣어서 a3항, a4항, a5항의 곱이 a2항, 3항, a4항의 곱하고 같아지면은 a5항하고 a2항이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3칸 단위로 또 같은 값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 놓고 나조건에서 초항을 2라고 줬고 1항부터 100항까지 합을 233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딱 보면 알겠지만 3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는 초항 알고 있는 거는 2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스몰 a, 스몰 b로 이렇게 표기해서 100개를 나열했다고 가정을 한 거야. 이러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3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한 번 나오는 게 이 100항의 총합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한 결과값이 233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5라는 걸 알아냈어.
자, 이 상태에서 이 세 개의 항의 곱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EAB가 되는데 우리가 합을 할 때 곱의 최대는 산술기하지. 그리고 그 최대값을 갖는 경우에는 등호 조건이었지. 그래서 2분의 5씩 나눠 먹는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2분의 25가 돼.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B 자리에다가 5-A 대입해서 2차식으로 제곱꼴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난이도는 뭐 둘 다 쉬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레벨 3 실력 완성 1번. 요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야. 이게 언제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보였는지, 아빠도 지난 수능 때 이런 거 비슷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문제를 내는 건지도 잘 이해는 안 가. 아빠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을 수학으로서가 아니라 수도쿠처럼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 그래서 아마 해답은 기괴할 정도로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상상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가주권을 보자. A 8항이고 모든 항은 30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거는 이제 족쇄를 달아놓은 거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항은 n항 플러스 4 대신 an항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3분의 1 an, 요거는 an이 3의 배수인 경우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문제는 초반항을 준 게 아니라 후반항을 줬지. 그래서 우리 보고 앞에 나올 수 구성을 상상을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래 놓고 될 수 있는 초항의 모든 경우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역산을 하는 거야. A8항을 2라고 두고 이 이전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이제 3의 배수인 경우로 2에 도달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A7항이 마이너스 2였을 때에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플러스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항이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A7항은 6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래야 3분의 1을 하면은 2가 나오게 되겠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음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는 배제가 됐으니까 A7항까지는 확정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H랑을 만들기 위해서, 6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에 선택지는 2와 18이 존재하게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8항하고 A6항하고 같은 케이스가 등장했지. 그러면 제일 쉽게 첫 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26, 26, 26, 26 이런 느낌으로 해서 첫 항이 6까지 도달하는 그냥 단순 반복이 일단 가장 쉬운 경우고, 그래서 초항은 일단 하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A6항이 18인 경우를 두고서 또 두 갈래를 고심을 해보자. 그러면 14거나 54가 5번째 항이 돼야 되는데 54는 30 이하의 자연수 조건에 만족을 안 하니까 이것도 확정적으로 14인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14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한 가지로 10밖에 없어. 42는 안 되니까. 그리고 10 입장에서는 이제 4를 더해서 만드는 경우랑 3분의 1을 내서 도달하는 경우 둘 비교를 해봤을 때 A3항이 6인 경우에 플러스 4를 해야 되는데 6은 이미 3의 배수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그래서 3분의 1을 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30을 확정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 근데 30은 이제 4개 적은 26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밖에 없겠지. 90은 불가능하니까. 26도 마찬가지로 78이 불가능하니까 22까지 도달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밑에 있는 여정이 가장 멀리 가는 여정이야. 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22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첫 항은 6과 20이다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분기, 즉 6에서 발생하는 분기가 A7항에서 발생했는지 A5항에서 발생했는지 A3항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탕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A3항에 포진되어 있는 30도 가능하고 A5항에 있는 14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4개를 더해서 답이 72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수식으로 혹은 뭐 정교한 논리로 어떻게 해답을 만들겠어? 아빠는 읽어볼 엄두도 안 나고 무슨 함원문을 써놨을지는 모르겠는데, 애시당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잔머리 잘 굴리고 퍼즐을 푸느냐, 그런 것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뭐 너한테는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 2번 AN 플러스의 곱이 SN이랑 같대. 뭐 이런 조건을 주었을 때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자.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자, 일단 A 2항이 1입니다. 라고 기억이 나와 있는데,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본 거지. 그러면 시그마는 어쨌든 K는 1부터 1까지 AK가 되니까 A1이 되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초기 조건 때문에 이걸 A1로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A2항은 1이니까,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항은 an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지어놨는데, 맞나? 싶은 마음에 한번 나열을 해본 거야. n에다가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n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a2항 곱하기 a3항은 a1항 더하기 a2항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a2항의 값을 알고 있거든. 1이라고. 그러면 a3항은 a1항 플러스 1인 건데 지금 니은 지문에 위배가 되잖아. 그래서 발레가 바로 나와서 무조건 틀린 것이 되어버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첫 항이 3이면 S10이 40이다. 이런 경우도 원래 이거를 이제 정석적인 수학적 기납법 풀이로 정리해서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기는 하거든. 그런데 10개밖에 안 되고 수가 커져나가는 과정이 조금 쉬워서 직접 넣으면서 하나씩 찾아나갈 수가 있어. 한번 찾아보면 첫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1이고 셋째 항이 4이고 넷째 항이 2이고 다섯째 항이 5이고 여섯째 항이 3이고 딱 봐도 알겠지만 뭔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 지금 나와 있는 니은을 풀 때 우리가 알아낸 게 n 플러스 2항이 n항에 비해서 하나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대로 플러스 1이 되는 등차수열이 되고 짝수는 짝수대로 플러스 1이 되는 등차수열이 된 거지. 근데 10개밖에 안 되니까 첫 항하고 둘째 항, 셋째 항하고 넷째 항 이런 식으로 묶는다고 따지면 이것 또한 등차수열이지. 4, 6, 8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중간값이 8에다가 다섯 묶음이니까 곱해가지고 40이라고 계산을 한 거야.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이제 정석적인 혹은 정식 방법으로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도 괜찮아.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 보면 뭐냐면 an 플러스 1항이 an-1 곱하기 an항 플러스 an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요 부분이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ak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시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 옛날에 이제 아빠 때에는 이런 거 위주로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얘는 증명도 필요 없고 이제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직접 구해서 풀어도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 만약에 이게 한 100개쯤 됐으면 그래도 곤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차이는 없어. 100개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구해놨던 것처럼 6항 정도까지만 구하고 나면 대충 이런 규칙이구나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볼 때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 3번. 드디어 마지막 3번이 돼서야 이제 수학적 귀납법 다운 문제가 나왔어. SN하고 AN을 버무려 놓은 식을 관계식으로 주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A10분의 A1, A5의 비율을 구하라고 지금 나온 거거든. 이렇게 SN이 등장이 되고 AN이 복잡스럽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SN과 SN-1를 빼는 방향으로 식전개를 해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N-1을 대입한 밑에 식을 서로 빼는 걸로 AN과 AN-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 거야. 구해놓고 보니까 분수식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A10항까지 이제 추적을 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주어져 있는 첫 en-1 곱하기 an 더하기 2sn은 2입니다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S1항과 A1항이 같으니까 초항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뒤로 이제 차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이제 우리가 수열을 직접 써볼 수가 있어. 근데 아빠는 쓸 생각을 안 하고 뭔 짓을 했냐 하면 첫 항을 일단 알았다 해놓고 그럼 A10항이랑 A5항의 비율만 알면 되겠지 이런 느낌에서 A10항서부터 하나씩 내려간 거야. A10항은 21분의 17 곱하기 A9항이 될 테고 A9항은 19분의 15 A8항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A5항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중간고리에 해당이 되는 분수들 5개를 A10항하고 A5항 사이에다가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요 분수 계산을 하면 A10항하고 A5항의 비율이 33분의 13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뭐 일반항 구할 생각도 안 한 거고 연결고리만 이용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한 답으로 B 플러스 Q는 365가 나온다. 요 정도가 아빠 때는 정상 문제였거든. 난이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본디 이런 일반항들, 일반합들을 서로 빼거나 더하는 관계식을 통해서 뭘 구하게끔 만들어 놓은 단원이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더 이상 어렵게 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나와 있는 수능형 문제들이 대다수가 조금 정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2023학년도 수능 문제. 요 문제 때문에 레벨 3 첫 번째 문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 수식으로 푸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냥 퍼즐 푸는 해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거나 이걸 뭘 공부를 해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그런 유의 문제들은 아니다. 컨디션이나 머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풀 수 있거나 못 풀거나 혹은 풀었다 쳐도 실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밸류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보면은 이래. 우리가 레벨 3에서 봤었던 문제는 바로 전항을 이용해서 다항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얘는 조건에 일단 A7항을 40이라고 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항을 전항과 전전항으로 구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야. 피보나치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3분의 1 an 플러스 1항이 an 플러스 2항이 됩니다 라고 적어놨고 이것 기준은 n 플러스 1번 장의 3의 배순이 아니냐로 구분을 지어놨어. 그래놓고 A 구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항도 알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야. 왜? 첫 번째 케이스처럼 피보나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만들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고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A7항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통해서 40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후자를 통해서 40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 즉 A5항하고 A6항을 더해서 40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A6항을 3분질해서 A7항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 A9항을 최대를 만들려면 A6항이 좀 커야 돼. 그래야 더해 나가는 도중에 좀 최대로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A6항이 120이겠지라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출발을 한 거야. 이러면은 A7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8항은 160이 되고 마찬가지로 A8항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전에 있는 40과 더해서 200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값을 만들게 되겠지. 지문에 있는 답들만 봐도 200대가 넘어가는 걸 보면 이제 이 녀석이 맥시멈을 차지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최소를 만들려면은 앞에 있는 A5와 A6 중에 어디가 적어야 될까? A6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A6을 작게 만들어 놓고 A9항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어. 어느 순간 3분질이 돼가지고 더 작아지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더해지는 것에 의해서 어중간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A5항하고 A6항이 40인 건 알겠으니까 될 수 있는 경우들 중에 제일 작은 A6항을 찾고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제일 작은 경우는 10이야. 왜냐하면 A6항조차도 A4항과 A5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A5항을 3분질을 해서 A6항을 만들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4항하고 5항 더한 걸로는 A6항을 10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경우가 A6항이 제일 적은 케이스이고 요 경우에 A8항하고 A9항은 계산이 돼서 90까지 도달하는 걸 할 수가 있어. 이제 그 이후가 문제인 건데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봐. 이거는 3분질을 해서 A6항을 이제 못 만드는 경우를 맨 마지막에다가 적어놨는데 A4항하고 A5항을 더해서 A6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A6항이 3의 배수가 되면 안 돼. 그리고 A6항이 20보다는 커야 돼. 40의 절반이. 왜냐하면 앞에 A4항하고 A5항이 전부 자연수인데 더해서 A6항이 나올 텐데 A5항하고 A6항이 더해져가지고 40이란 말이야. 그런데 최대한 작게 만들어봤자 절반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A6항이 13이었다. 그러면은 A5항이 27이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절반보다는 커야 되는데 일단 A6항이 3의 배수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쭉 써내려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다 안 돼. 22인 경우에도 안 되고 23인 경우에도 안 되고 25인 경우에도 안 되고 다 나름의 이유에 의해서 계속 안 되죠.
이제 A 상항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보는 거야. A 6항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뭐 A 3항 이전은 알바노고,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해본 거지.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내가 적었던 18과 22의 경우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18이 3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 그리고 17이랑 23의 경우에는 A 사항이 6이 돼버리는데, 이러면 또 6을 3분지를 한 2가 A 5항의 값이 돼야 되니까 오류가 생기지. 그런 느낌으로 다 검증을 해본 거야. 그러면 기괴하게도 지금 A 6항이 32인 경우에 한해서 모양새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니멈은 24가 되는 거지. 일단 하나 완성된 게 나오면은 뒤에 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왜냐면 뒤로 갈수록 더 커질 테니까. 본디는 확인 다 해봐야 돼. 33, 34, 35, 36, 37, 38, 39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 이제 최소가 2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 실제로 실전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문제들을 더 기괴하게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얘는 퍼즐을 이렇게 풀었구나, 그 정도의 소감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수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험 열심히 해서 잘 봤으면 좋겠다. 힘내라.